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세론이죠.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동안에는 여론조사 제가 볼 때는 조작을 많이 했어요. 조작을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후원금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카말라가요. 그 지지율이 이렇게 높다는 걸 보여줘야 후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론조사 대부분 여론조사는 조작됐다고 저는 보고요. 최근 들어서 뭐 기득권 진영에서 조작을 한두 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 보도,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을 필두로 그런 언론들이 조작 보도했다는 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걸 그대로 번역 보도한 한국 한인 언론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베팅 마켓에서 트럼프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카말라를. 이건 돈이 걸려 있는 문제라서 장난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돈을 트럼프한테 걸고 카말라가 이기길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트럼프한테 건다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은 마음이 많아요. 저도 올해 선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좀 절박한 심정이 강합니다. 정말로 미국이 끝난다고 봐요. 저는 올해 선거에서 만약에 카말라가 이기면은 미국이 끝난다고 봅니다. 진짜 있는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은 박스 뉴스 언론 내용, 보도 내용조차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된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보도 못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박스 뉴스 그러니까 기사 이렇게 뽑아놓고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만큼 미국 정치 뉴스에 익숙하지 않아요.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 미주 한인 언론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건 그러니까 한인 언론 중에서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인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그래도 이렇게 그쪽 내러티브를 따르지 않으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스 뉴스가 보도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를 인용 보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뭐 여기저기 다 뭐 인용해서 뭐 한국 언론, 이 언론, 저 언론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 채식주의자 책을 한 5년 전, 6년 전에 읽었었어요.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읽었는데, 저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괴상망측한 책이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책이 있을 수 있나. 제가 읽은 책 중에서는 정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역대 최악. 제가 읽어본 책. 그러니까 노벨이 워낙에 뭐 그쪽이니까 저기 very 그 left wing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좌파적인 인물들한테 상을 많이 수여하죠. 우파 인물은 안 줄걸요, 아예 노벨상을. 특히 최근 들어서. 근데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느낌이 변태적이고 사이코적이고 이걸 쓴 사람도 제정신이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는 있는 그대로 그냥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긴 했는데 내가 이딴 책을 왜 봤지? 그 생각 들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뭐 그걸 뭐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노벨 문학상을 탔다고 합니다. 소설가 한강이. 뭐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빅뉴스고요. 뭐 특히 한국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해봤자 이거 문학상 누가 탔다느니 뭐 미국에서 그걸 대문짝만하게 쓰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또 유럽 언론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이제 경사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노벨 별로 의미 있게 안 보거든요. 뭐 야ser 아라fat도 상 받지 않았습니까? 노벨상, 노벨 평화상 그것도 테러를 많이 저지른 인물도 그렇게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면 뭐 말 다한 거 아니에요? 자, 트럼프 당선 가능성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트럼프 주식이 끝없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 지난 한 달간 거의 50% 올랐다고 그래요. 그 DJT 주식은. 이것만 봐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LA에서도 트럼프 열기가 대단합니다. 예, LA에서도 심지어 뭐 잉글우드 같은 데서도 흑인들 유권자 상당수가 이렇게 트럼프한테 표심이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LA에서 열린 그 트럼프 지지 그 집회 다녀오신 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영상을 몇 개 보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는 한인분 소유인데요. 사이버 트럭이죠. 테슬라 사이버 트럭. 예.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렇게 LA에서도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Okay, I'm voting for the felon. 범죄자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트럼프가 범죄자를 찍겠다. 트럼프 2024 Take America Back. 미국을 다시 돌려놔라. 예, 이분께서 저한테 영상하고 사진을 보내신 겁니다.
이제 발테자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몇 번 연방 하원 후보로 출마를 했죠. 예. 그 전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마가 어젠다를 위해 싸우는 친구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트럼프 지지하는 분들은 이렇게 모든 분이 참 마음이 따뜻하고 나이스하다. 예, 그렇게 반응하셨습니다. 뉴스위크에 나오는데요. 트럼프가 지금 7개 주 중에서 5개 주에서 리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리드를 하고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많은 격차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보통 트럼프는 여론조사보다 3, 4포인트 더 많이 실제로는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의 모든 그런 여론조사 기관 내용을 볼 때 특히 2016년 대선 사이클 때는 항상 이렇게 그 샤이 트럼프도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원들을 설문 대상에서 더 많이 넣는다든지 그런 장난질을 하거든요. 자, Atlas Intel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미시간에서 50.6%대 카말라 47.2% 이렇게 앞서고 있고 펜실베이니아 가장 중요한 펜실베이니아주에서 51대 48.1 이렇게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트럼프가 모든 경합주에서 앞서고 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달, 2달 전부터 트럼프가 모든 경합주에서 제가 승리할 걸로 그렇게 예상한다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버지니아도 이렇게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로 이렇게 추격한 채로 이기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바짝 추격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 제가 볼 때 캘리포니아에서도 정말 잘 한다면 45대 55까지는 추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다음 선거 주기 때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게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캘리포니아 주민들하고 직접 이렇게 만나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동안에 안티 트럼프 부르짖던 분들도 지금 많이 뒤집어졌거든요. 친 트럼프로. 제가 몸소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전해드린 겁니다. 40대 6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캘리포니아에서도 45대 55.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파란 주에 사신다고 투표 안 할 게 아닙니다. 물론 대통령, 부통령, 대통령 그리고 뭐 총무처 장관, 검찰총장 이렇게 다 뽑잖아요. 그 다운 발럿 뭐 주하원, 주상원 다 찍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어차피 여기서는 트럼프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 되더라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정도까지 지지를 받는구나. 다음 선거 주기 때는 이길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승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트럼프를 지지하면 찍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내부 여론조사. 지금 트럼프 내부 여론조사에서 좋게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에 내일 토요일에도 이제 캘리포니아에 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도 지지율을 바짝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 또 연방 하원 선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캘리포니아에서 자리를 픽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하고 뉴욕 중요해요. 이런 파란 주에서도 선전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따라붙는지 가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해요.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디트로이트 이런 대도시에서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구가 많은 데서 잘할 필요가 있어요. 이길 수는 없더라도. 자, 그리고 Atlas Intel 여론조사가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기관이었다고 그랬습니다. 2020년 대선 사이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현재 추세대로면은 트럼프가 290명, 선거인단 290명을 확보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의 저명한 전략가죠. 제임스 카버. 이 사람만 보면 좀 그냥 친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풋볼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임스 카버이 very very concerned about election in wake of hurricanes. 이 허리케인 연달아서 오면서 민주당한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영향 미치겠죠. 트럼프는 허리케인 장소에 갔는데 조 바이든은 안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카말라도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자, 그래서 워싱턴 익자미너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매우 불안한 민주당원들은 카말라 해리스가 너무 일찍 정점을 찍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뭐 허니문 때문에 계속 띄워주고 있는데 허니문이 끝난 거죠. 뭐 허니문은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없었는데 그냥 조작한 거고 언론이. 그리고 이제 실체가 드러난 거죠.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고
말도 잘 못하고 누가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민주당이 믿는 구석은 뭐가 있죠? 장난질을 믿고 있습니다. 2020년 때처럼 장난질을 믿고 있는데 지금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 파란색 줄을 빨간색 줄로 만들었죠. 글렌 영킨 대단한 주지사예요. 그래서 유권자 명단에서 있으면 안 되는 유권자들, 부정 유권자들을 싹 다 제거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시민권자들을 제거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카말라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불법 체류자들을 제발 좀 투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비시민권자들 제발 투표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난민들 1200만 명을 데리고 왔던 겁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바이든 정부가.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줄에 We use 100% paper ballots with a strict chain of custody. 이렇게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춘 100% 종이 투표 용지를 사용합니다. 중요하죠. 이렇게 하면은 부정선거 못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투표기가 아닌 개표기를 사용하고 모든 선거 전에 테스트를 거치고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그런 개표기를 사용한다. 이래서 글렌 영킨 점수 줘야 돼요. 자, 그리고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우편 발송하지 않는다. 그리고 투표함을 연중 무휴 24시간 모니터링한다. 그리고 차량국 데이터 및 기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를 사용해서 유권자의 법적 거주 여부와 신원을 확인해서 매일 유권자 명부를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에서 트럼프가 가능성 있는 게 종이투표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죽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암살 시도도 저는 이제 딥스 진영이 저는 배후에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외로운 늑대가 아니라. 제가 보면은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가 비밀 경호국이 골프장에서 그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한 뒤 골프를 중단했다고 그럽니다. 골프장에서는 지켜줄 수 없다. 그런 건가요? 암살 시도 또 있으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로 들려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밝혔는데요. 트럼프가 결국 전 세계 최다 구독자, 시청자를 자랑하는 팟캐스터 조 로건 쇼에 드디어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가 밝힌 거예요. 그리고 텍사스에서도 뭐 장난질 했던 것 같아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저기 테드 크루즈 질 거야.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박빙승부 이어지고 있다. 연방 상원 텍사스주에서. 그런데 다시 테드 크루즈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지금 민주당 라이벌 콜린 알레드를 상대로 5포인트 차로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1186명 메리스트 여론조사 대상 조사에서 51% 기록했고요. 크루즈가. 그리고 상대 아웃레드는 46%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 자릿수라는 것도 기분이 나쁜 거죠. 5포인트 차밖에 안 된다는 것도 기분 나쁜 거고요. 테드 크루즈는 이번에 이길 것 같긴 한데 텍사스주는 좀 불안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볼 때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민주당 정치 성향까지 가져가는 게 문제입니다. 민주당 정책이 싫어서 가는 건 저희 텍사스로 떠났는데 그게 민주당 정책 때문에 자기 삶들이 힘들어졌다고는 생각을 그렇게 연결을 못 짓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민주당 지지자 보면은 그런 거를 잘 연결을 못 시키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특히 미국 보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예, 민주당 지지자들 보면은 그냥 언론, 할리우드 보고 민주당 지지하는데 그게 실제 삶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잘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진영에서도 카말라를 이렇게 대놓고 까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빗 액셀로드, 오바마를 만든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략가. 데이빗 액셀로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을 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나라도 똑같은 정책 펼쳤을 거라고. 뭐 하나 다르게 정책 펼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 미국에 1200만 이상 불법 난민들 들어오고 불체자들 들어오고 화석연료 탄압하고 그 정책 그대로 펼쳐나갈 거고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Was uniquely ba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독특하게 안 좋은 대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카말라 해리스 끝났어요. 자, 그리고 전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진실 정치 처음으로 소개해 드리는 거라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예. 제대로 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뭐 아마존 그리고 월마트에서도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 구독자이시기도 한 메가 알부민 개발한 그 사장님께 제가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할인을 좀 해줄 수 없냐 물어봤는데 그래서 20%를 할인해서 살 수 있도록 코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온라인 홈쇼핑, 네이버, 쿠팡, 그 지마켓 이런 곳에서도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예, 그곳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받아냈습니다. 예, 우리 진실 정치를 구독하시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히 20%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메가 알부민을 복용 중인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제 주위에서도 이걸 많이 복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물론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까지 무료 배송이고요. 예, 배송도 5일 안에 다 도착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가 알부민은 계란 흰자에서 추출한 알부민이라서 고품질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구매하신 분들이 쓴 수많은 그 구매평을 보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 메가 알부민을 먹은 날과 안 먹은 날 차이가 많이 난다. 피곤하지 않더라. 부모님에게 선물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 아침이 개운하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정치 구독자분들을 위해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팔고 있는 금액보다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hnhkorea.com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한 다음에 추천인을 진실정치라고 구입하면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hnhkorea.com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이렇게 회원 가입 치시면은 여기 추천인에 여기를 이제 그 진실 정치라고 쓰시면은 20% 할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캠페인 내부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미네소타에서도 이렇게 막상막하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미네소타 유권자들 중에서 팀 워드를 지지했다가 과거에는 그러다가 현재 트럼프로 지지하고 있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버지니아 프로젝트가 이렇게 X에 글을 올렸는데요. 위스콘신이 이제 트럼프 쪽으로 기울 것이고 After that will be either Minnesota or Virginia with New Mexico next in line. 지금 미네소타하고 버지니아까지 흔들리고 있고 저는 버지니아 트럼프가 일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미네소타 넘어가고 뉴멕시코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카말라 지지율이 바이든 인지력 논란 한창 나왔을 때 그때하고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카말라가 60 Minutes 인터뷰에서 오락가락하고 있고 또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텔레프롬터 타운홀 미팅에서 텔레프롬터를 쓴 망신스러운 행동을 했어요. 그 텔레프롬터가 고장나니까 32일 남았다 그 말을 한 10번 넘게 반복을 했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상시에 할 얘기를 그러니까 다 머릿속에 입력해 놔야 된다. 그거 만약에 멈추면은 뭐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그냥 망신 당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트럼프가 다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애리조나, 네바다, 위스콘신만 빼고 지금 평균치에서는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다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 한인 언론 또 이런 거는 보도 안 해요. 예? 미국 메인스트림 미디어보다 트럼프를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보면 한국 한인 언론 보면 그냥 트럼프 싫어하면 멋있는 줄 알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한국 한인분께서는 특히 한인분께서는 X 잘 안 보시는데 X 유튜브 보시면은 얼마나 미국의 그 보수 진영이 더 물결 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유튜브가 물론 뭐 탄압하는 게 있긴 하지만 유튜브에 나오는 그 컨텐츠 팟캐스트 쇼 보면은 토크쇼 보면은 제가 볼 때 거의 7대3 비율로 보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수 힘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렇게 소셜미디어 X에서도 마찬가지고요. X에서는 사실 뭐 민주당 쪽이 좀 더 많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데이터를 보니까. 근데 바이럴한 거는 이렇게 그 바이럴해지는 거는 보수 진영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2,500만에 나오고 이렇게 글 올리면은 몇 천만에 나와요. 자, 알렉스 존스도 자기 친구 조 로건이 트럼프하고 인터뷰할 거다고 11월 5일 전에 It's going to be huge. 이거 정말 엄청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진보 진영 그리고 무당파들이 조 로건 쇼를 많이 보거든요. 사실 조 로건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유튜브 토크쇼가 번창하지 못했습니다. 개척자였죠. 이쪽 계통에. 그러니까 몇 억 달러씩 받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를 이렇게 띄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전한 도시가 필요하다. 국경 확실하게 닫아야 된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작은 정부. 이렇게 외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시간 전에 올렸는데 벌써 700만 뷰나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메인스트림에서는 X 매출 떨어졌다 하는데 아마 그래도 이윤 남을걸요? 80%를 해고하지 않았습니까?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정부효율위원회 일론 머스크한테 맡기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트럼프 트윗도 벌써 보십시오. 오늘 5시간 만에 2,470만 뷰나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60 Minutes는 방송 역사상 가장 큰 사기를 저지른 CBS 뉴스 조직의 주요 부분이다. 예, 60 Minutes is a major part of the news organization of CBS, which has just created the greatest fraud in broadcast history. 예, CBS 뉴스 조직의 60 Minutes가 가장 이제 크죠.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데 역사상 방송 역사상 가장 큰 사기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CBS should lose its license and it should be bid out to the highest bidder, as should all other broadcast licenses because they are just as corrupt as CBS and maybe even worse. 이렇게 써 있죠. 다른 모든 방송 라이선스도 CBS와 마찬가지로 어쩌면은 더 심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CBS는 라이선스를 잃어야 하고 최고 입찰자에게 입찰해야 된다. 한번 카말라 연설 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When we think about what's at stake in this election, whoa, it's packed with some stuff. It's packed with some fundamental stuff. I say rather articulately. 자, 다시 CBS 얘기로 돌아와서 이 사기친 거 아시죠? 이게 진짜 대답 제가 제가 지난 방송분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대답하고 편집된 대답.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대놓고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미국 언론들의 현 주소예요. 근데 이런 언론들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게 이제 한국 한인 언론들입니다. 자,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타운홀 미팅에서 텔레프롬터에 의존하는 모습 보십시오. 보통 타운홀 미팅은 이제 청중들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텔레프롬터를 그냥 잘 읽고 있습니다. 보세요. Crime. Are you a Republican? Are you a Democrat? The only question I ever ask is, are you okay? And sadly, we have seen over the last 2 weeks since Hurricane Helene, victim of crime. 딱 걸렸다. 이렇게 찰리 클크가 글을 올렸습니다. 딱 걸렸다. 적발. 카말라가 유니비전 시청에서 텔레프롬터를 사용하는 모습이 방금 포착됐다. 프로듀서들은 당황해서 카말라 답변 도중 프롬터를 꺼버렸다. 유니버전은 왜 이걸 허용한 걸까? 이건 심각한 저널리즘 과실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Busted 돼 있죠. Kamala was just caught using a teleprompter. 이런 거는 왜 보도 안 합니까? 한국 한인 언론. 자, 그래서 자동차 경주 선수 출신이죠. 여성 다니카 패트릭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I can tell you that JD Vance definitely didn't have a prompter tonight at the town hall in North Carolina and he didn't even know what questions I was going to ask him.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니카 패트릭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확실히 오늘 밤 노스캐롤라이나 타운홀에서 프롬터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도 JD 벤스가 몰랐습니다. 다니카 패트릭이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All we did was chat along with his wife Usha for 10 minutes before we walked on stage. They were both wonderful, real people. 무대에 오르기 전 그의 아내 우샤와 10분 정도 대화를 나눴을 뿐입니다. 두 사람 모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한인 언론 이런 건 보도 안 합니까? 그냥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만 신처럼 떠받들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히터 브라더릭, 빌 클린턴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죠. 원히터 브라더릭이 How in the hell do you use a teleprompter at a town hall? A town hall is supposed to be impromptu. 어떻게 타운홀에서 텔레프롬터를 이용할 수 있느냐? 타운홀은 impromptu,
즉석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던질지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도 안 된다는 거죠. 카말라는. 카말라는 역대 가장 큰 사기다. 대선 후보 중에 가장 큰 사기라는 겁니다. 이 출마 자체가 It's absolutely laughable. 웃음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X 계속 이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빌 미첼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Outrage. FBI Director Wray essentially admits over 100 FBI assets posed as Trump supporters at the Capitol on January 6th.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때 FBI 100명, FBI 요원 1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명이. 100명 이상.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는 FBI 그리고 의회 경찰이 유도한 거라고요.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is stalling the release of the Inspector General's report until after the election.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서야 법무부 감찰관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자, 그리고 리오 토렐리 이렇게 X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트랜스젠더 어젠다 계속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정부가 고위직에 임명하고 이런 미친 짓 더 이상 안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트럼프가 이렇게 올렸는데 보십시오. 이것만 봐도 어떻게 카메라를 찍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에너지 가격이 34.3%나 올랐다는 게 평균적으로 교통비는 31.1%. 예? 보험비 보십시오. 자동차 보험비 56.5%나 올랐습니다. 여러분 특히 캘리포니아 사시는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미 전역에서 다 느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안 느낄 수가 있어요. 항공료도 이렇게 오르고 호텔비 42.4%는 올랐습니다. 예? 트럼프는 보세요. 오히려 내려갔잖아요. 가격이 오바마 정부 대비. 예? 다 마이너스 아닙니까? 호텔비도 15.1%나 내려갔고 장비, 그로스리스만 22.1%나 올랐고요. 그리고 요새 애완견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죠. 예, 반려동물 사료도 23%나 올라가지고 지금 동물들 버리고 있는 거 아세요? 미국에서. 유럽에서도 특히 프랑스가 그렇죠. 여름 휴가 가기 전에 동물들 버리고 길바닥에. 지금 미국이 그래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커버를 안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바이든 정부 바이든 정말 우리는 무조건 바이든 잘했다고 선전해야 되는데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미스인포, 디스인포 퍼뜨리느라고 이런 거는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애완견들 버리고 있다는 거. 커피 가격 여러분 좋아하시는 커피 가격 20%나 올랐고 K-12 학교는 70%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카말라 찍으라고요? 정신 나갔으면은 찍는 거죠. 그래서 흑인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거든요. 카말라 해리스가. 그래서 지금 오바마가 나섰는데 왜 너네들 흑인들인데 왜 안 찍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의 분열을 일으킨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동성결혼 푸시하고. 트랜스젠더 어젠다도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자, 안티 트럼프 대표적인 아침 방송이죠. The View에서 이거 우피 골드버그도 완전히 그냥 정신 나간 할머니가 된 것 같습니다. 우피 골드버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그녀를 모욕한 뒤에 The View에서 정신을 잃다. 과거에 둘이 비즈니스를 같이 한 적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고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 다시 고용하지 않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이렇게 돼 있죠. 트럼프 and Whoopi Goldberg. I've hired Whoopi to work for me as a comedian before this stuff. And I went and her mouth was so foul.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우피 이제 코미디언으로 고용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뭐 이벤트가 있었나 봐요. 근데 가서 보니 그녀의 입이 너무 더럽더라.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모든 단어는 F 단어 같았다. Every word out of her mouth was like the F word. I was with a group of people and we had to leave. She was so filthy, dirty, disgusting. 이름과 함께 있었는데 자리를 떠나야 했다. 정말 더럽고 역겨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뉴스인데요. 특히 한국 분들도 한인분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한인에 대한 이중과세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성명을 통해서 나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 대한 이중과세 폐지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했는데요. 종종 간과되어 온 해외 유권자들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캠프에서는 이중 과세를 없애겠다는 원칙적 선언 이외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곧 설명을 할 것 같은데요. 예, 미국은 남북 전쟁 시대인 1860년대부터 미국인이라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이중 과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소득이 12만 6,500달러 이하인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 비용 일부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이 됩니다. 외국 정부에 내는 세금보다 미국에 내는 세금이 높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고소득자, 투자자, 은퇴소득자들은 종종 미국과 외국 정부에 동시에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전에 내놓았던 감세 공약과 같이 이번 정책 역시 그 한정된 타깃 계층이 이제 혜택을 볼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자기가 다시 집권할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금 감면에 나서겠다고 선언했고요. 또 팁에 대해 세금을 붙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뭐 그걸 이제 카말라가 또 따라하기 했죠. 본인은 직접 이렇게 팁에 부통령이었을 때 팁에 세금을 붙여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이제 번복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나오니까. 또 사회보장, 또 추가 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그 해외 미국인 이중과세 폐지가 그 실현이 되면은 900만 이상 미국인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 계신 여러분들께 적용되는 얘기인데요. 캘리포니아 한인 유권자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 그리고 크리스찬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찍는 게 좋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렌지 카운티 가이드가 있고 LA 카운티 가이드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www.koreanvoterguide.com 치시면 됩니다. 제가 링크는 그 핀으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댓글창에요. 자, 선거 가이드 트럼프를 뽑아야 하는 이유. 예, 딱 이것만 봐도 선거 가이드가 올바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나는 도널드 트럼프를 추천하는데 그가 완벽한 대통령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나 나처럼 그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결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당연히 오바마처럼요. 하지만 그는 국내와 세계 무대의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엄청난 거짓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를 보며 그의 소통 방식보다는 그가 이룬 것들에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통 방식도 솔직히 마음에 듭니다. 트럼프만큼 소통 잘하는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트럼프는 랠리를 통해서 인기몰이를 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말하는 방식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은 그는 많은 성과를 이뤘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경제와 국경 그리고 세계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후보가 아닌 이를 제대로 알고 끝내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미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업가입니다. 그는 대통령 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억만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카말라 해리스와 비교해 보세요. 카말라는 미국 세계 지도자로서 불적합합니다. 카말라는 노트나 텔레프롬터 없이 생각을 빠르게 정리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맞죠? 제가 오늘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에서. 그녀는 선거에서 단 한 표도 얻지 못한 채 검증 없이 기득권에 의해 지명된 상태로 출마했습니다. 카말라는 경제 국경 보안, 세계 무대에서 적들과 맞설 능력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진보적, 극좌, 신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 후보입니다. 그녀는 인터뷰조차 거부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이나 러시아 푸틴과 맞섰을 때 그녀가 어떻게 대처할 것 같습니까? 카말라는 1차 주택 구매자에게 2,500만 달러를 주겠다는 속임수를 던집니다. 누가 그 비용을 지불할까요? 당연히 우리 납세자입니다. 또한 그녀는 가격 통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프라이스 가우징이라고 그러죠. 가격 통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예가 바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시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이는 공급 부족, 품질 저하, 사업 생산 축소를 초래하며 실제로 가격 인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에서도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카말라의 그 가격 통제에 대해서요.
자, 트럼프에 대한 의견 마지막 부분에서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는 17가지 이유를 더 확인하십시오. 자, 여기는 계속 이제 미국 선거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 전역 50개 주 다 여기에 포함되고 미국령 계시는 한인분들까지 포함이 되는 사안입니다. 자, 트럼프의 경제 정책,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복원, 바이든 이전에 미국 석유 생산을 다시 확립한다. 그렇죠. 바이든 때는 석유 생산 많이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화석연료 활성화하겠다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 화석연료를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시추 부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사업 성장을 위한 정부 규제를 줄이는 정책. 그 새 정책 하나 생길 때마다 10개 없애겠다고 그랬습니다.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주유소 기름값을 낮추는 정책. 노동자들을 위한 팁에 대한 세금 없음 정책. 트럼프의 국경 정책입니다. 카말라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년 동안 2천만 명 이상이라고 보는 데도 있습니다. 2천만 이상, 더 많을 것으로 예상. 2천만 명 이상을 입국시키면서 완전히 실패함. 불법 체류자, 불법 난민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의 우리 국경을 봉쇄하는 정책. 우크라이나 국경보다 우리 국경을 더 우선시하는 정책. 외국 난민들이 외국 이민자들의 합법적 이민 정책, 외국 이민자보다 미국 시민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펼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첫 번째 임기 때. 트럼프의 법과 질서 자유 정책, 우리 국가의 법과 질서를 복원하는 정책, 직장에서 강제 백신 접종으로부터 보호받는 정책, 그러니까 강제 백신 의무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FBI, IRS, DOJ, 법무부, 그러니까 FBI, 국세청, 법무부와 같은 정부기관 무기화 중단 정책, 워싱턴 DC 늪을 없애는 것, 워싱턴 DC drain the swamp라고 그러죠. 트럼프의 교육 정책, 학교에서 아이들이 노출되는 것들을 정부가 아닌 부모가 안내 및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내는 정책.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 교육시키고 이런 것, 동성연애 어떻게 하나 이런 교육들 그 부모에게 맡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외교 정책, 힘을 통한 평화 정책, peace through strength라고 그러죠. 트럼프가 외국 적대 세력에 맞서 싸울 강력하고 검증된 지도자. 우리의 동맹국 이스라엘과 연대하는 정책. 일방적 무역 거래 및 외국 경쟁자 보조금 지급 중단. 테러 국가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중단. 자, 트럼프의 국가적 자부심 정책 나오는데 우리 국가의 자부심을 되살리는 정책, 워싱턴 DC 늪을 없애는 정책, 다시 미국인이라는 자부심을 회복하는 정책,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정책.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지 말아야 할 17가지 이유. 자, 불법 이민자들 보호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것. 버니 샌더스의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를 지지한다. 그러면은 프라이빗 메디케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 기업들, 민간 건강보험 기업들이 망하겠죠. 민간 건강보험 금지에 찬성함. 그러니까요. 불법 이민자들 세금으로 지원되는 의료 혜택 제공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카말라가.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불체자들 의료 혜택 제공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프래킹, 수압 파쇄, 화석연료 금지 법안에 찬성했죠. 카말라가. 경찰 예산 삭감 찬성했습니다. 주도했어요. 예. 프래킹도 금지 주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스를 KKK와 비교함. 위민세관 단속국을 KKK와 비교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 찬성했고요. 해안 시추 금지 옹호했고.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것만 다 했네요. 딱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 국경 보안 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취임 첫 100일 동안 94개의 행정 조치를 통해 트럼프 시대 조치를 철회했죠. 예. 불법적으로 국경 넘기를 비범죄화하는 것을 지지함. 불법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대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죠. 자, 아이스 이민 세관 단속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예 아이스 없애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일시적으로 국경을 폐쇄하는 거에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함.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죠. 폭력범, 살인 혐의자, 강간범을 포함한 범죄자들을 보석금으로 풀어준 극좌 단체인 미네소타 자유기금을 위해 자금 모금했습니다. 이걸 주도했죠. 카말라가.
그 경찰 예산 삭감 부르짖고 LA 경찰 예산 삭감 지지했고요. 경찰을 거리로 더 배치하려는 노력을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연방 상원의원 여러분께서 스티브 갈비 뽑으셔야 하는 이유 나옵니다. 이번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을 출마하는 스티브 갈비는 부패한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많은 앞으로의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는 보수주의자인가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는 중도에 가깝지만 국경 보안, 강력한 국가안보, 힘을 통한 평화, 범죄 및 무법에 대한 법 집행 지원, 이스라엘 지원, 그리고 캘리포니아 농민 및 농업 지원에 대해 보수파와 함께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캘리포니아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보수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갈비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기 LA 다저스 선수 출신이에요. 참고로 메이저리거. 스티브 갈비는 그의 상대인 진보적인 민주당원이자 검증된 거짓말쟁이인 애덤 시프티십, 최악이죠. 애덤 시프티십보다 아주 오랜 기간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인터뷰 많이 했는데 애덤 시프처럼 이상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투표에는 2개. 물론 뭐 애덤 시프 사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느낄 때는 좀 약간 소름 돋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이분이 스티브 갈비입니다. 참고로 야구 선수 출신. 다저스 스타 출신. 이게 2023년 9월에 사망했던 다이앤 파인스타인 자리 그 자리를 놓고 이제 둘이 붙는 거예요. 스티브 갈비. 여러분께서도 스티브 갈비를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능성이 뭐 이게 쉬운 선거는 아니지만 힘을 몰아줘서 최소한 이게 굉장히 근접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캘리포니아는 무조건 안 되니까 공화당 안 되니까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화당이라서 지지하자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라는 얘기예요. 지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이렇게 있는데요. 발의안 개정안이라고 해도 되고 안건 요약 34번과 36번 개정안을 제외한 모든 안건에 대해 반대하라. 34번과 36번을 빼고는 다 반대하라는 겁니다. 자, vote no 100억대 채무 법안. 유권자에게 캘리포니아주가 100억 달러 대규모 채권을 차입해 캘리포니아 학교 K-12 커뮤니티 대학을 수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청하는 법안. 35년 뒤 세금으로 상환 비용 2배 달하는 금액을 내야 됨. 반대 하시고요. 3번 개정안 결혼 권리 불필요한 개정안. 2015년 대법원은 이미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음. 하지만 3번 개정안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결혼의 권리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아동 결혼, 근친상간, 다처제를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이 말 맞습니다. 반대하시고요. 기후변화 추진 법안 당연히 반대해야죠.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후변화 프로젝트를 위한 100억 달러 추가 주채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5번 개정안 여기도 반대. 세금 강화 법안 13번 개정안 13번 프로포지션 세금 보호 장치를 약화시키고 세금 인상을 위해 투표 기준을 3분의 2에서 55%로 낮춰 쉽게 만듦. 5번 보트 노 해주시고요. 6번은 수감자 강제 노동 제거 법안. 이 6번 발의안은 수감자들의 노조화를 허용하고 납세자들에게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야 된다고 써 있고요. 저도 여기에 다 동의를 하고요. 32번 발의안 vote no 최저임금 인상법.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이미 가격을 급등시켜서 신입 레벨 직업을 파괴한다. 맞아요. 최저임금 더 이상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해고가 더 많아져요. 예를 들어 가게 주인이 최저임금 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내보내겠죠. 자, 33번 발의한 렌트비 컨트롤 정책 월세 통제 조치로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야,
자, 34번 개정안은 납세자 돈을 정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 비영리 단체인 에이즈 건강관리재단이 정부 계약을 통해 수억 달러 납세자 자금을 받고 이걸 이용해서 진보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좌파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투표와 안건 캠페인에 참여했음. 그들의 활동을 제재하는 법안이므로 예스에 투표해야 함. 맞아요. 에이즈 건강관리재단 너무 돈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그런 부동산 업계에 이렇게 진출했어요.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vote yes 하시고요. 35번 개정안 vote no. 의료를 위한 세금 인상, 메디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영구적인 세금을 부과하려는 법안.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36번 마지막 36번은 yes. 경찰과 검찰 치안권 공권력 강화. 이건 해야 되죠. 범죄자에게 혜택을 주고 경찰과 검찰 손을 묶었던 47번 개정안. 47번 주민 발의안 47번 엄청나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50달러 이하로 미만으로 이렇게 물건 훔칠 때는 기소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되돌리는 법안입니다. 부정적인 영향 일부 되돌리는 거예요.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되돌릴 수 있는 법안. 36번 주민 발의하는 경찰과 검찰에게 우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되돌려 줄 수 있는 법안. 이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대로 된 캘리포니아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반드시 투표합시다. 여기 이제 모든 사이트 이게 나와 있죠. 제가 이거 너무 좋으니까 한인 유권자 가이드는 제가 댓글 이렇게 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인 유권자 가이드 만들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투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정치 구독 라이크 부탁드립니다. 공유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